자, 일단 오늘 지수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코스피는 0.68 정도 빠졌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한 0.12% 정도 하락해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도 역시 거래소에서는 개인들이랑 거래소는 일단 개인들만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외국인이랑 기관도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한 1,300억 정도 합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1%대나 아니면 뭐 요즘 1% 빠진 것도 빠진 것 같지는 않아요. 막 1, 2% 빠지면은 되게 많이 빠졌다는 느낌, 예전에 원래는 많이 빠진 건데 그런 느낌이 안 들긴 하는데, 오늘 시장 하락에서 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0.86% 정도, 그러니까 코스닥은 0.12% 정도 빠졌으면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렇게 많이 빠진 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수가 183개고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수가 183개, 하락 종목수가 671개로 해서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고 거의 한 3배 정도 됐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0.12%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수가 410개, 하락 종목수가 854개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하락 종목수가 2배 정도가 더 많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보다 하락 종목수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건 같은 말로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시총 상위주들 위주로 해서 상승이 나왔다는 뜻이고, 우리들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매매하는 뭐 시총 하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전에, 그러니까 뭐 한 4월 초중반 정도쯤 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던지 간에 웬만하면 다 오르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종목 선정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매매를 해야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최근에 매수를 하셔서 손실 중이다 하시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종목 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다. 그게 오늘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특징적으로는 이런 특징이 좀 있었었고, 특징주들 좀 빠르게 좀 살펴보면은, 오늘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에는, 현대리바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발음이 좀 세네요. 예.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빌트인 가구 하는 업체인데, 빌트인 가구의 수익성이 개선돼서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산업 진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강세를 보였었는데, 특히 이제 바이넥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NC소프트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는 거에 시장에서 호재를 받아서 강세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BT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TCM 생명과학이 미국 이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는 소식에 역시나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GL팜텍 같은 경우에도 M&A 인수 의향해서 이제 관련해서 뭐 회사에 여러 제의가 들어왔다는 사실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강 M&T란 회사는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금일 상승 탄력을 받아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 섹터를 좀 살펴보면은, 오늘 뭐 여러분들 다 다 뉴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 이제 재확산 우려가 좀 이태원 관련해가지고서는 좀 퍼지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최근에는 이제 워낙 이제 확진자가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관심에서 모아졌었던 코로나19 관련주들, 그러니까 뭐 수젠텍이라던가 랩티노믹스, 그다음에 EDGC, 시젠 같은 종목들이 금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NC소프트가 호실적이 나와서 상승폭이 좀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NC소프트 이외에도 네오이즈였나요? 어떤
회사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호실적 발표를 또 했어요. 그리고 또 웹젠 같은 경우는 신작 출시 기대감이 있고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게임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오늘 특징 섹터를 살펴보면은 오늘 아침에 이제 장 시작하기 전에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합의 재협상에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이 히토류가 뭔지 아시는 분 1번, 모르시는 분 2번 한번 눌러봐 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미중 관계가 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보통 이제 히토류 관련주들이 주목을 시장에서 받습니다. 이 히토류가 뭐냐면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 필수 소재 뭐 재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게 이제 대부분이 다 예, 중국에서 생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좀 안 좋아지고 하면은 중국이 이 히토류를 무기처럼 사용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라 그러죠? 수출을 안 하고 무기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관련이 돼서 상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테마죠. 예. 주식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나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좀 뭐 북한이랑 뭔가 좀 사이가 좋다 하면 남북 경협주가 오르듯이 미중 관계 좀 안 좋다 싶으면 이제 해토류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유니온이라던가 유니온 머티리얼, 로바텍, 그다음에 티플렉스 같은 해토류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이제 장 마감 때쯤 돼서 중국의 재무부에서 미국 상품에 대해서 뭐 79종에 대해서 1년간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하락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조금 반등 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중 관계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중국에서 조금 화해의 손길을 내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주 쪽에서는 좀 안 좋은 안 좋은 과학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특징주랑 특징 섹터를 좀 살펴봤고, 오늘 시장 좀 보시면 분들은 계속 좀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 12시 30분쯤에 보통 한 1% 넘게 이제 하락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반등이 막 나와서 플러스 전환이 됐었어요. 이게 왜 그랬었냐라고 하면은 이때 이제 지수 움직임이 이제 이 검은 게 지수 움직임인데, 지수 움직임 보시면은 지수 움직임이랑 그다음에 이 빨간 게 외국인 선물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한 12시 30분 정도 근처로 해서 갑자기 매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 3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오다가 3천억을 다 메꾸는 매수가 순매수가 나오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플러스 살짝 찍었다가 다시 외국인 선물 빠지니까는 같이 지수도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의 선물의 움직임, 그러니까 외국인 선물의 수급 현황에 따라서 지수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저희가 15시 30분에 주식시장이 마무리가 되죠. 근데 그 선물 같은 경우는 더 하죠. 15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45분인가 50분인가 45분일 거예요. 15시 45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15분이 더 정규 시장이 펼쳐지는 건데 이 15분 동안에 매도했던 물량들을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지수는 낮춰놓고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물론 내일 미국 시장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내일 살짝
뭐 미국 시장에 별 변동이 없다고 하면은 살짝 상승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금일 특징주랑 특징 섹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오늘 지수 움직임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 시장 이슈가 좀 특징적인 것들이 두세 가지 정도 있는데 좀 살펴보면은, 일단 아까도 살짝 언급드렸다시피 트럼프가 미국과 이제 중국과 무역 합의 재협상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중국이랑은 뭐 무역 협상 다시 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뭐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 코로나 청구서를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장 끝날 때쯤에는 뭐 미국 연방 퇴직연금에서 중국 주식의 투자 중단을 추진을 한다. 트럼프가 이제 그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미국과 중국의 이제 아무래도 대결 구도가 점점 좀 높아지고 있죠. 근데 이게 이렇게 미중 대결 구도를 이끌어가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1월에 트럼프 재선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뭐 대응이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 좋은 여론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미중 대결 구도를 11월 대선 때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끊어질 듯 하면서 중국과의 계속 대결 구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투표자들의 관심을 중국과 대결을 하려면 나한테 표를 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선거 전략을 끌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1월까지 계속 끌고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수출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예전에 이제 요번에 주식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말고 이제 예전부터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 주가가 어, 반등을 하지 못하고 계속 좀 횡보하고 힘들었던 거, 그러니까 떨어지고 뭐 이랬던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위기가 다시 재현된다고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역시 악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오늘 나온 이슈를 하나 살펴본다고 하면은 어, 중국의 생산자 물가 부진이 심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생산자 물가라는 게 선행지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기보다 좀 앞서서 나오는 지표다. 경기를 좀 우리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지표다라고 해서 선행지표라고 하는데, 이 생산자 물가의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면은 디플레이션의 전조로 보거든요.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증시에는 큰 악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이고, 약재가 아니죠. 악재죠. 음, 악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아니면 전 세계 증시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는 시선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미중 간의 무역 분쟁, 그다음에 중국의 뭐 생산자 물가 부진으로 해서 좀 걱정스러운, 우려스러운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에 비해서는 지수 자체는 많이 빠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